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국제학교, 그다음에 인가국제학교, 비인가국제학교, 그다음에 뭐 제주국제학교, 캐드윅, 대국제학교, 또 그 외에 비인가국제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가 2%의 우리 아이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그 국내 대학 입시를 에 관하여, 왜냐하면 국제학교 학생들도 어쨌든 국내 대학을 올 때는 국내 대학의 입시 평가 요소와 수시 학종의 평가 방법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 들어오는 그 영역이 고교학점제라는 영역이거든요. 물론 국제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는 그렇게 낯선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국제학교 좋은 그런 커리큘럼들이 있고 그 커리큘럼 안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뭐 국영수사과를 배우는 것 이상의 그 우리 이제 AP라든가 IB의 영역을 갖고 아이비리그에 도전하는 그런 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고교학점제하고의 굉장한 연관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게 개념이 다른 게 국내 대학의 고교학점제에서 보는 대학의 서울대, 뭐 연대, 고대에서 보는 관점과 아이비리그에서 보는 어떤 관점이 다른데 비슷하면서도 좀 매우 다른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을 2024학년도 입시 계획안을 보면 정원의 2% 전형, 그다음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전형 이렇게 이제 2% 특별 전형으로 보는데 재외국민 전형이 보면 지금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그중 7명을 뽑아요. 근데 이제 국문과서부터 해서 언어학과까지 보면 많이 뽑아야 2명, 전체에서. 고려대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학과를 우리 재외국민 전형으로 갈 때 2명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대뿐만이 아니고 이 퍼센트 페이지가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매우 흡사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그나마 경영학과 7명 뽑는 건 굉장히 많이 뽑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의대가 지금 1명 뽑죠. 전체에서. 그다음에 국제학부 1명 뽑아요. 이것이 이제 그 국제학부 언더우드 전형하고 다른 거예요.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마시고 재외국민 전형. 자, 우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연세대학교의 어떤 걸 좀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연세대학교. 다시 공유를 중단하고 연세대학교도 와야겠죠. 다시 연세대학교로 오려면 공유를 중단하고 자, 연세대학교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고려대학교에서 그렇게 뽑는다는 건 봤고 그럼 재외국민 전형, 외국인 특별 전형에서 보면 지원 자격을 좀 볼게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그래서 해외 모두 충족해야 된대요. 해외 근무 재직 기간이 부모 중 1인 이상이 0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 국외 근무, 주재원 분들, 사업 영역인데 그 날수가 정해져 있다. 1095일. 국외 재학 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서 중고교과정을 3년 이상 국외에서 우리가 재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년 특례와 12년 특례로 나뉘는데 12년 특례는 그나마 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2년이라는 것을 채우는 분들보다는 못 채우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저는 12년 특례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 조건에 부합을 하면 도전을 해보시라. 근데 우리가 이제 3년 특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뽑는 인원들이 아까 보셨지만 많이 뽑는 인원들이 아니라 1명, 많이 뽑으면 2명, 뭐 이렇게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7명 뽑았지만 그래서 국외 체육 기간 보면 학생의 국외 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4분의 3이심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3분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부모는 떨어져 있고 아이만 혼자 보딩을 보냈거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강의의 주제는 2%의 우리 아이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국민 전형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아이들이 뭐 수능을 봐야 되냐? 그런 게 아니죠.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안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국제인재 전형,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건데, 지원 자격을 볼게요. 2023학년도니까 올해 이제 대학 가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거도 있는데 아까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걸 봤으니까 연세대학교는 올해 2023학년 규정을 좀 볼게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국제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국제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무엇인가 하나의 이제 밑줄을 좀 그으세요. 국내 소재 외국 고등학교 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검정고 출신자가 언더우드에 지원자 하는 경우에는 언더우드는 국제인재 전형이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하나 위에 올라가면 트랙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우선 볼게요. 학생부 종합 써있어요. 국제형 해외고 검정고시로 지원해야 된다. 자, 국내 소재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이렇게 외국인 학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대구국제학교도 있죠. 체대학도 있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그래서 인가된 학교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제주국제학교가 있어요. 4개 학교가 있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당장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감이 안 오는데 검정고시 출신 그러면 어디예요? 비인가 국제학교. 우리가 비인가 국제학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비인가 국제학교가 졸업을 하려면 우리가 검정고시로 졸업을 해야 되고, 자, 그 좋아요. 근데 이제 출신자들이 언더우드 학부에 지원하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더우드 학부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학생부 종합 국제형 해외고 검정고시로 따로 지원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제 보면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언더우드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인데, 자, 1%가 100% 1파에서 서류 전형, 2차에서 면접 전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것만 봐도 국제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국제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 그럼 좀 올려볼게요. 이걸 설명하려면 여기까지 보고 또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트랙으로 바로 올라왔어요. 연세대학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국제형은 국제인재는 우리가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그 트랙이 달라요. 똑같은 연세대학교에도. 근데 활동 우수형이라는 그 전형이 있고 국제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 지금 제주국제학교나 그다음 외국인 학교 학생들, 인가된 학생들, 뭐 비인가 학생들 다 마찬가지로 수능, 한국의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정시로서.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안 들어가는 전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라는 전형이 있는데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서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이 있고요.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에도 그 어떤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런 내용들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트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국제 전형, 국제 뭐였죠? 국제 인재 전형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것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까 국제 인재 전형에서도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 이걸 처음에 딱 짚고 들어갔어요. 국제 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 자, 이거 아까 제가 밑줄 그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그럼 국제 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참 주관적인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 중요해요. 하나만 더 짚고 들어갈게요. 이걸 지금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에서 뭐라 그랬어요? 국내고 해외고 검정고 출신자를 구분하죠. 근데 활동 우수형을 보면 뭐 검령위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됐어요. 고등학교 학력,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그래서 이제 비인가 고등학교 학생들은 검정고시로 학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고는 돼 있고 이제 그 해외고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2023년 3월 이전 졸업 예정자, 해외 소재, 우리가 해외고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제주국제학교죠. 그 다음에
국내 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인 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이렇게 돼 있어요. 비인가 그 다음에 뭐 외국인 고등학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는 그냥 순수하게 얘는 뭐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검정고시 학생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국제학교를 다녀도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니면 사실 검정고시 학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인재학부는 해외 소외 고등학교 예정자로서 하나요? 지원 가능하다. 그런데 보면은 활동 우수형에서 나눠져요. 국내고가 있고 제가 무슨 지금 연세대학교 이 전형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지금 우편 강의를 말씀드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구체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까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게 막 올해까지, 이게 2023학년도 거니까 올해까지, 2022년에 준비해서 2023학년도에 가는 거니까 올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2단계는 제10은 기반 면접, 국제형은 영어로 제출할 수 있는데 보면 활동호 수용해서 국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수능이 들어가요. 연세대학교가 해서 4등급 이내 합의, 뭐 한국사 영어 3등급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제형은 우리가 영어 1등급, 국제 해외고 검정고시, 제주국제학교, 비인가국제학교, 아무튼 등등 해서 대학 수학능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받지 않대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도 우리가 특기자 전형에서 국제인재에서도 수능은 안 들어가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여기 되어 있죠. 수능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늘 첫 번째는 2%의 우리 아이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재외국민 전형, 특별 전형이 뽑는 그 퍼센트 테이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한과에서 1명, 많이 뽑으면 2명 이렇게 뽑는데 이게 지금 뭐 고려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인데 12년 특례는 그나마 조금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이가 이건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괜찮으면 한번 해보는데 사실 3년 특례에 그 박처지른 3년 특례에 한 과에서 1명 뽑는데 이걸 내가 해본다?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정말 아주 특수하게 정말 아주 공부를 잘하는 몇 명 빼고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제주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굉장히 그 국내 입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학교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고 원래는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학교, 원래는 좋은 대학을 해외에 있는 미국이나 좋은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좋은 학교를 가는 학교.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것만 모니터에 있는 걸 보시면 국제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은. 그다음에 서류가 중요하다. 서류가 1차다. 자, 지금 이제 해외고 그다음에 해외고는 해외에서 인가를 받은 거죠. 그렇죠? 미국이면 미국. 그다음에 국내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 자, 뭐 고등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 미국으로 국한을 하면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인정을 받은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배우는 커리는 뭐 학교마다 약간씩 좀 뭔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대학 혹은 우리가 이제 AP나 IB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 해외에 있는 대학을 우리나라는 그러면 해외에 있는 대학이냐? 분명 아니 우리나라는 국내에 있는 대학이죠. 그럼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지금 물밀듯이 마치 일본 그 개화기 뭐 이렇게 오듯이 막 이미 왔어요. 이건 어떻게 느껴지냐? 공식적으로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일반 고등학교의 커리, 다시 말하면 생계부. 저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 생계부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 생계부상으로 이미 커리를 타는 게 고교 학점제스럽게 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점은 고교 학점제가 아직 2025년이 안 돼서 100%된 건 아니지만 다른 점은 진로 선택 과목과 심학 과목이 지금도 있어요. 무슨 강남의 무슨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심학 과목도 매우 많이 지금 대학을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딱 맞는 심학 과목도 있어요. 자, 고교학점제가 되면 진로 선택 과목과 심학 과목이 더 풍부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아직 고교학점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고교학점제스럽게 되고 있어요. 자, 고교학점제스럽게 되면은 이 고교학점제스러운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제주국제학교도 국내 대학을 올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제주국제학교는 한국에서 국내에서 인가받은 학교니까. 오케이. 하나는 이제 그래서 어떤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 대학으로 올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우선 하드웨어적인 거, 집을 질 때도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4개가 있는데 그 대학 국제학교가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또 어떤 학교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대중 강의에서 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내가 국내 학교에 있는 대학을 한다 그러면 생계부가 없는데 그 생계부를 내가 국내 대학에 맞게 인가된 학교니까 여기가 지금 말을 예를 들어서 비인가 뭐 대안학교 검정고시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려요. 인가된 학교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국내 대학에 맞게 생계부를 뽑아 드릴게요.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하나. 자, 두 번째. 다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4개 학교가 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지금 빨리 연세대학교로 그냥 할게요. 뭐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아무 입학처에 지금 들어가셔서 쭉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시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생계부를 국내 대학 인가된 학교니까 국내 대학식으로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또 이제 뭐 IB를 하는 대학이 있고 AP를 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그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오늘의 질문은 사실은 2%의 우리 아이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례, 3년 특례와 12년 특례에 뽑는 인원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거에서 더 심화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국제학교, 그다음에 뭐 최드위, 송도, 그다음에 우리가 대구국제학교, 인가된 학교, 또 인가되지 않은 국제학교 어떻게 한국 국내 입시를 하냐. 자, 여기에는 첫 번째 소프트웨어적인 걸 이제 하드웨어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계부를 할 수 있는 학교도 있다. 국제학교 중에는 인가된 학교 중에서 비인가되거나 그렇게 인가됐지만 해주지 않으면 뭐라냐?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간다.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거 말씀드렸고, 자 소프트웨어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만드냐? 이것이 결국은 관점이죠. 우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시, 수시의 기본 평가 어떤 자료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학업 역량, 학업의 성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좀 올라가서 다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올해 거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궁금한 거 올해 건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아직 대학 가기 전이니까 나는 지금 이걸 사실은 지금 11학년이 보면 늦어요. 이거는 지금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단계가 100%인데 이건 연세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전형률이 모든 경희대, 서울대 일반 전형 뭐 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 대학을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 갖고 연세대학교 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보이시죠?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우리 국내 대학을 오기 위해서 국내 대학의 입시 요강을 잘 아셔야 돼요. 전형이 어떻게 가는지. 자, 이제 내년부터는 전공 적합성이 뭘로 바뀌냐? 진로 역량으로 바뀌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를 치세요. 물론 바쁘셔서 이걸 하나하나 제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내년부터 활동 역량 이렇게 바뀌어요.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뀌어요. 정확한 말이 공동체 역량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고교학점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교학점제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직 고교학점제는 안 됐지만 고교학점제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에 대한 위계성이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밥상의 그 상의 반찬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어떤 그 상차림으로 얘기를 하면 자, 내가 의대를 가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평가 기준이 학업 역량이에요. 이 학업 역량은 공부예요. 다시 말하면 국영수사가. 우리가 국내에서 고등학교 일반고 들어왔을 때 1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일반 과목을 배워요. 이 일반이라는 게 뭐냐? 공통 과목이에요. 다 누구나 국영수사가 배워야 할 것들. 그것을 1학년 때 많이 들어요. 1학년 때 쫙 깔려놔요. 그때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 백분율 단위로 평가를 해서 90점, 95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평가예요. 그건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주국제학교에는 없냐? 아니, 있죠. 제주국제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는 다 미국제 학교에는 모든 다 내신이 있어요. GPA라고 하는 내신이 있어요. 미국 대학 갈 때도 GPA가 중요해요. SAT는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GPA는 참 좋은 대학 가려면 참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서 뭐 하냐, 뭘 하냐 그런 게 있는데 분명히 뭐야 입학사한 건 미국에서도 그 학교의 위계성을 봐요. 위계라는 게 뭐냐?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평가 기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학교는 시골에 있는데 내신 따기가 좋아. 여기는 우리가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데 내신 따기가 어려워. 어느 학생에게 더 이 학생의 뭐를 봐요? 자, 우리 학업 역량이에요. 자, 다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는 한국은 학습 태도, 학업 태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학업 역량에는 학업 태도와 탐구력. 지금은 탐구심이지만 내년엔 탐구력으로 바꿔요. 근데 전 탐구력으로 그냥 통일해서 얘기할게요. 미국의 입학사관관이 봤을 때 얘가 생물 과목을 하나 딱 들어서 아,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생겼어. 얘의 몸이 어떤 그 꿈이 오케이. 근데 계속 생물 과목만 들어서 필기 지필고사만 잘해서 100점 만다고 해서 입학사관관은 얘를 하버드 대학에서는 얘를 뽑지 않아요. 100점이 맞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뭐야?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학업 태도. 근데 학업 태도가 뭐예요? 우리 어머님 학업 태도가 그냥 열심히 앉아가지고 잘 필기하고 공부하는 게 학업 태도? 아니에요. 얘가 생물을 들어서 어떤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전공 적합성이 이번 연도에 뭘로 바뀐다고요? 내년에 진로 역량으로 바뀐다고요. 자, 이거 보세요. 꿈이 생긴 아이는 뭐래요? 과목을 찾아 들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럼 한국에서는 내가 우리 지금 아직 밥상이 잘 차려지지가 않았어. 한국 일반고가. 왜? 교과가 풍부하지가 않아. 왜? 아직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지금 됐어요.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강남에 있는 모 학교에선 이미 거기서 AP에 준하는 그런 진로 선택만 해도 되거든요. 심화 선택 과목을 이미 운영을 해요. 의대를 보내려고. 이거를 들어가서 꼼꼼히 강남 학군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제가 뭐 어느 고등학교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고등학교의 커리를 전 다 봐요.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참 지역에 따라서도 또 커리가 아직 고교학점제가 된 게 아닌데도 커리가 달라요. 왜? 대학을 보내려고. 자, 보면 이 아이는 잘 찾아보니까 우리 학교에는 천만다행으로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뉴로사이언스를 들어야겠다. 왜? 탐구력, 그 다음에 학업 태도, 학습 태도가 찾아가는 그 과정들. 무슨 꿈이 있으면 찾아가야죠. 그 다음에 찾았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탐구해야죠. 이 아이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생물을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진로서 더 위계성 높은 이 위계성 높다는 건 들어가서 내가 세미나도 하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그 수업을 이끌어가야 돼요. 자, 볼게요. 뭐 갖고 자기 수업을 이끌죠? 이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뭘 통해서? 유로사이언스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세미나를 내가 이끌고 해서 내가 입학사관관들에게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는 나의 과목의 위계성, 과목의 위계성뿐만이 아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업을 통한 내 의미를 보여주겠다. 갖춰가는 걸 보여주겠다. 근데 너의 의미를 어떻게 보여줘? 아, 그 생계부가 한국은 생계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고는 거기에 세특사항이 있어요. 세부. 그거를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예요. 교과목 선생님들은 이제는 칠판에서 제대로 된 학교는
이렇게 막 필기하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가 이제는 발제하고 세미나하고 지금 듣게 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는 그렇게 해요. 자기 꿈을 이렇게 아직 고교학점제가 아닌데 그렇게 해요. 고교학점제 식으로. 얘가 자사고냐? 아니 일반고예요. 그럼 얘가 아주 강남 8학군의 일반고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요. 잘 돼 있는 학교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지금 칠판에 막 이렇게 암기하듯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아이들이 발제를 해요. 똑같은 그 유로사이언트 수업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12개의 파트를 나눠서 12명이 주축이 돼서 자기가 그 전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 이제 없어져요. 진로 역량을 학업 거기서 선장되는 학습 태도,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 그 다음에 오는 게 진로 역량이에요. 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가장 대학에서 한국 대학에서 보는 게 진로 역량이에요. 올해까지는 전공 적합성이에요. 진로 역량 궁금하시죠? 전공 적합성하고 진로 역량이 뭐가 다른지. 전공 적합성은 올해까지 지금 고3까지 해당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그냥 내가 뭐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내가 법의학 뭐 법률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내가 수업을 듣는데 고교학점제가 지금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2, 고1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게 없으니까 그냥 국영수사가 열심히 해서 학업에 대한 내신 따고 내가 대한 어떤 그 내 꿈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본다고 하는데 그럼 전공 적합성을 그냥 국영수사가로 보여주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이 뭐예요?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근데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면 얘가 뭘 듣는다고요? 유로사이언스를 들어요. 아직 고교학점제가 안 됐어도 지금 듣고 있어요. 실제로 유로사이언스를. 국내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얘가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유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 혹은 심화 과목에서 듣는 게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과에 대한 영역이 이제 뭘로 들어갔어요? 수업으로 고스란히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한국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제주국제학교 학부모님들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대학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비교과가 사라졌냐?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 지금 8학년, 9학년, 10학년 대학 갈 우리 아이들 비교과 살아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생각한 걸 갖고 들어가서 비교과에서 풀어내던 봉사를 뭐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내가 연대 사회복지학과를 가겠다. 그럼 비교과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얘한테는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되는 이 지금 모든 입시가 블랙홀처럼 이렇게 고교학점제라는 거에 주변에서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인해서 영향이 다 가요. 해외고는 해외고,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다 가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는 정해져 있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들어가서 내가 그 정하면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야? 진로 역량.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이제 내년부터는 진로 역량으로 바뀌어요.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한다고 그랬죠? 인성 발전 가능성도 내년부터는 어디로 바뀌어요?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어요. 자, 이제 개념을 잡으셨어요? 그럼 내가 국제학교에서 지금 국내 대학으로 가는데 인가된 국제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계부를 해줘요. 인가가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요. 그건 대학마다 다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돼요. 내가 인가되지 않은 검정고시 보고 해야 되는 내가 비인가 국제학교에서도 뭐하냐? 생계부가 없어요. 특히나 비인가 국제학교는 인가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서 학교에서 띄워주는 그 생계부가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을 쓰기가 어렵겠죠. 인가된 학교에서는 힘이 돼요. 우리가 대안학교에서도 간디학교 같은 학교가 있어요. 이 대안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이 여긴 대안교육이고 우리가 국제학교는 말 그대로 국제 공용 AP나 IB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인가 국제학교는 우리가 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거기서의 생계부를 떼어준다고 해도 그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해야 돼요. 대학에서 원하는 거. 근데 간대학교는 대안학교지만 여기는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생계부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가냐. 진로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학년 때 이미 9학년 때 대학을 한국으로 올 거가 정해졌으면. 근데 정해지는 것보다 요즘 추세가 해외나 국내를 같이 해요.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가 뭐 대단할 수 있지만 하나 준비해서 여기도 넣고 여기가 하나 어떤 관점이 되게 비슷해요. 아이비리그 물론 뭐 영어, 국어 뭐 이거지만 아이가 영어, 국어 생각하는 게 정말 최상위권 아이비리그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AP 점수만 최상위 나오고 IB 점수만 최상위 나오면 되나요? 그렇게 해서 갔나요? 공부만 잘해서 갔어요? 에세이 쓰죠? 뭐예요? 에세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어디서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요? 아이의 관점을 물어봐요? 그럼 내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고교학점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뭔가 과목에 대한 위상을, 위계성을 이렇게 넓히면서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잖아. 그것이 세특사항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뭐를 갖고 그렇게 위계성을 해요? 컨설팅을 받아야 가서? 그 다음에 뭐, 애들처럼, 지금 준비 안 된 애들처럼, 우리 아이 지금 이게 지금 미래가 중요한 건데, 어디 카페에 가서 끄적끄적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중요한 게 뭘까요? 국제학교 과정 참 좋아요. 그 커리큘럼 보면 굉장히 좋죠. 그 어떤 그 AP나 IB를 통해서 해외에 갈 수 있는 그 과정 좋은데 어떻게 그럼 그것을 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국내로 오기 위해서 그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의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아마 정말 탑 대학의 아이비리그 정도를 준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공부는 기본이고요. 이 아이만의 관점, 내가 하버드에 무슨 학과를 가요? 경영학과를. 경영학과는 참 많아요. 근데 왜 꼭 하버드에 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점. 하버드에서 원하는 게 공동체 역량도 들어가요. 한국대학에. 진로 역량도 과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그 생물 수업을 들어서 의사가 되려고 해서 보니까 우리 학교에는 뉴로사이언스가 있어요. 들었어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학교는 뉴로사이언스가 없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꿈을 접어야 돼요? 입학사관관이 원하는 게 뭘까요? 꿈을 접으라 이걸 원할까요? 아니죠.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꿈을 위계성을 과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위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어요. 나는 의사가 되는데 나는 그렇게 뭐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런 걸 되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환경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고등학교에는 뉴로사이언스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과 사회가 있네. 그럼 나는 그 관점에서 뭐를 듣는 거예요? 환경과 사회를 들어서 발제를 하는 거예요. 이 발제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환경의학과, 작업의학과, 의사의 관점에 맞춰서 발제 리포트 쓰고 세부 세미나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과 나누고 거기에 친구들과 나누고 발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쓴 것 같고 평가받고 그것이 뭐가 돼요? A뿔이 되고 A가 되는 절대평가 점수로 들어가죠. 보고서를 썼다, 논문을 썼다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보고서를 쓰고 뭐 논문은 이제 아마 자제를 할 거예요. 그런 내가 가쳐가는 나의 그 어떤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해서 가는 그 과정들이 누구의 눈에? 교사의 눈에. 근데 주도한 게 자기 주도성 있게 해야 된대요. 자기 주도성 있게 보여요. 세특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세특은 이 아이가 훌륭하고 명석하고 그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팩트, 뭐를 했고, 팩트. 이 아이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걸 하는데, 환경의학과 의사가 되는데, 무슨 뭐 심리학자가 되는데, 경영인이 되는데, 뭐 문화 콘텐츠 경영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이걸 통한 이 아이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길러졌음. 이렇게 쓰는 게 세특 쓰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제주국제학교는 세특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학교처럼 너가 국내 대학을 가니까 생계부를 우리 회사 해줄게. 우리 인가된 학교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그것도 해야죠. 자, 지금 국제학교 가서 한국의 의대를 오던 한국의 뭐 국제학부로 오던 한국의 뭐로 오던 GPA라는 건 뭘로 들어가요? 학업 그 성적으로 들어가요. 공부를 못하라는 얘기야. 뭐든지 한국 대학이 됐든 미국 대학이 됐든 좋은 데를 가려면 공부는 기본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게 지금은 전공 적합성이지만 내년부터는 진로 역량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보는 게 지금 연세대학교는 인성 발전 가능성이지만 내년부터는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주국제학교도 뭐예요?
인가된 학교예요. 커리는 물론 AP하고 IB를 타겠지만, 근데 내가 AP를 들어서 유로사이언스 AP를 들었어요. 의사가 돼요. 어쨌든 뭐 미국 대학은 의사가 곧바로 되진 못하고 생물학과를 가서 이렇게 타고 대학원 해서 의사가 되려고. 근데 그 이 AP 들은 거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과목을 들은 거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바로 쓰일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AP가 됐든 IB가 됐든 본인이 쓸 수 있는 의미가 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5점을 맞고 4점을 맞고 물론 3점 맞은 것보다는 한국대학도 5점, 4점이 낫지. 이거 AP 점수만 들어서 한국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르니까. 한국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 어떤 과목에 대한 위계성을 갖고 가면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포인트가 뭔가, 이 아이만이 그 수업을 통해서 이 아이만이 기를 수 있는 이 아이만이 그 전공에 대한 생각이 뭔가가 교사의 눈에 보여서 쓰여지는 것. 이걸 원하는 거, 이걸. 한국엔 AP가 없어요. 한국엔 IB가 없어요. 한국은 AP 점수와 IB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AP를 하고 IB를 하는 과정에서 애가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획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국제학부도. 어차피 미국 대학도 그 큰 틀에서 우리 학생부, 우리 그 수시, 우리 한국에 입학사한 관제도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큰 틀은 같아요. 근데 한국은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미국은 생활기록부가 안 들어가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 에세이에서 에세이의 그 질문 과목들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 논술하듯이 그렇게 장황하지 않은데 그 짧음 속에서는 뭐가 있냐? 그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요. 프랑스의 바칼로니아처럼 그 아이가 이걸 하면서 이 아이만의 생각 있는 거 그냥 다 이 아이가 그냥 여태까지 족보 외워서 하는 바람직한 답을 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AP를 듣고 뭐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만의 생각, 한국도 그게 중요해요. 이게 어디 들어가요? 우리는 에세이는 없어요. 어디 들어가요? 이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요. 누구의 눈을 통해서? 교사의 눈을 통해서. 자, 그럼 AP나 IB 점수로서 갖고 그걸 잘 맞으면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확립해서 갈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 취지에서 국제학부에서 한국대학으로 오거나 비인가학교에서 한국대학으로 올 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한국대학에서 원하는 평가 요소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맞게. 그래서 결론이에요. 요즘에 한 번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11학년 때, 12학년 때가 되면 늦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잡혀서 뭐가 이게 잡히고 알아야 대학가 고등학교 가서 자기가 세미나도 하고 찾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기서 자기가 발전된 과정이 생계비에 올라가면서 이것이 공동체 역량, 비교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비교과 있어요. 이것을 공동체 역량까지 연결시켜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장시킨 나의 역량을 대학의 전공에 대한 진로 역량을 어떻게 실현하는 싱킹이 두잉이 되는 공동체 역량까지 같이 발현할까가 이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신도 잘 되면서 이런 게 생계부가 잘 된 아이들은 서울대를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라붙는 조건이 이미 중3 때부터는 전략이 세워져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게 가야 돼요. 공부만 잘한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다 따라와야 돼요. 미국 우리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1학년 때 12학년 때 갑자기 돌라고 하면 이건 늦어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그걸 해서 어떻게 이 과목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을 같이 미국 대학 준비하고 한국 대학 준비하면서 미국은 미국 아웃풋으로 한국은 한국 아웃풋을 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점들이 좀씩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학년 때, 9학년 때 이미 국제학교도 시작해서 이미 9학년 때 늦어도 10학년 때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갖고 해서 뭐를 지금 하는 뭐 활동 우수형 국제형 중에서 가던 국제인들로 가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너무 수업이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뒤로 넘겨야겠죠. 수능? 수능은 아니고 자 다시 국제 특기자 전형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국제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렇게 한 문구로 돼 있어요. 이게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 서울대 들어가서
근데 이 국제 인재로서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의대는 또 국제 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아니죠. 의대는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MMI 면접도 유형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제가 진짜 푼 것도 걸어드릴게요.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국제 전형을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제 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생계부, 또 3년 동안의 그 인가된 학교도 생계부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인가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이것도 기간은 똑같아요. 3년이에요. 부랴부랴 지금 6달 남겨놓고 이거를 사겠다? 안 돼요. 이미 기간이 안 맞아요. 떨어져요. 100% 말씀드립니다. 6개월 준비하면 떨어집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려요. 3년 준비해야 돼요. 똑같이.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인가된 학교가 비인가된 학교보다는 더 좋아요. 이거는 미국에 대학 갈 때도 시골에 어떤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내신 GPA 달라고 하는 것과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많은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공부 잘하는 건 달라요. 입학사항 건 다 알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두 번째 시간도 조금 더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학생들 한국대학 올 때 필요한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고요. 안 오네요. 아, 다시 왔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